요즘 뭐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한국 증시, 특히 반도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시 경제 상황 그리고 투자 방향까지 좀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께서 현재 시장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뭐랄까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한국 시장의 심장, 반도체 기업들 얘기입니다. 자료 보니까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한 곳의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뛰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육박한다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1,000원어치 팔아서 원가, 인건비, 마케팅비 다 빼고 400원 가까이 남겼다는 거거든요. 제조업에서 특히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익성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실적을 이끈 게 바로 인공지능,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거죠. 이전 분기 대비 70% 이상, 작년하고 비교하면 300% 넘게 판매가 늘었다니 이건 단순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인데요. 이 HBM이 벌써 이 회사 전체 디램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다음 분기엔 4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다니 진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큰 변화라는 직감, 그게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놀라운 수치들, 이게 단순히 한 기업 실적이 좋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당신께서 주신 자료가 딱 포착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에 PC나 스마트폰 중심이었잖아요. 메모리 수요가. 근데 그 무게중심이 AI 서버 쪽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증거인 거죠. 마치 그 스마트폰 혁명 초창기처럼 뭔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딱 잠착된 그런 셈입니다. 둘째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냥 숫자 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현금이 쌓이고 그럼 그 돈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여력이 생기잖아요. 결국 기업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펀더멘털이. 그래서 시장은 이 기업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숨을 좀 고르고 생각해 볼 지점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지금의 우위가 계속될지, 또 특정 고객사 의존도 문제, 그리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미중 기술 분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요 증가라는 밝은 면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기술 경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어두운 면이 같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수요가 이렇게 좋다는데도 왜 그런 리스크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나오는 걸까요? 수요가 다 해결해주진 못하나 보죠. 정확하십니다. 수요가 아무리 강해도요, 예를 들어서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핵심 고객사가 갑자기 거래처를 바꾼다거나 혹은 전혀 예상 못한 수출 규제 같은 외부 충격이 쾅 터지면 지금의 이 성장세는 언제는 꺾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화려한 성장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뜨거운 기대감 속에서도 확실히 냉철한 시각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얘기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좀 더 넓은 그림을 보죠. 거시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2분기 GDP 성장률 보니까 연율 3.8%,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하네요. 둔화된다면서 숫자는 좋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뜨겁게 성장하는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 이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료는 성장률 숫자 자체보다도 물가나 고용,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이 금리 향방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금리를 보면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내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소위 그 더 높게, 더 오래, higher for longer 기조, 이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 상태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금리 환경이 이론적으로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아주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더 오르진 않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 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났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이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또 한번 찬물을 딱 끼얹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미 시장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예상하는 좋은 소식은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짜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제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게 버티고는 있는데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이미 높아진 기대 수준, 이것 때문에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는 버티는데 금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또 기대감은 이미 반영됐을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뜨거운 반도체 이야기와 또 다소 차가운 거시경제 현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 그 길잡이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AI 반도체 같은 기술주 중심의 성장 스토리. 이건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도적인 변화다, 이런 판단 때문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좀 뜨거워진 감은 있으니까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하고 또 업계를 이끄는 대표 기업과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수혜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뭐랄까, AI 열풍에 올라타긴 해야겠는데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는 말라, 좀 나눠 담으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그 위험 관리와 직결됩니다. 거시경제지표 발표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때에는 시장이 갑자기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 앞두고 미리 공부하듯이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료는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장치, 그러니까 환해지를 활용하거나 아예 시장 변동성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을 일부 가져가는 방안, 이런 걸 제시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대비입니다. 대비.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방파제를 좀 쌓아두자, 이런 거죠. 네, 예측보다는 대비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셋째로는 금리 환경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하라는 조언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만큼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들, 예를 들면 채권이라든지 꾸준히 배당 주는 배당주, 혹은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같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복시장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나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 관리의 균형점을 찾는 게 현명하다, 이런 분석이네요. 마지막으로 넷째, 원자재하고 에너지 시장도 빼놓지 말고 살펴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만약 이 수준에서 안정이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덜어주고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이건 소비 관련 업종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나 화학처럼 유가랑 직접 관련된 산업은 조금 달라요. 이들 기업의 실적은 단순히 유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원재료 사오는 가격하고 최종 제품 파는 가격의 차이, 즉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료는 싸게 사고 제품은 비싸게 팔아야 마진이 남는 구조니까요. 당연하죠. 따라서 이쪽 분야를 볼 때는 유가 동향만 볼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 마진 추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뭐랄까, 숲 전체의 바람 방향도 보고 개별 나무의 상태도 같이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쭉 파헤쳐본 이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한 축에 딱 두고 다른 한 축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약간의 브레이크를 둔 채 그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자료가 계속 강조하듯이 AI가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크지만 동시에 경기도나 우려라든지 녹록지 않은 금리 환경, 예측 불가능한 환율, 또 치열한 기술 경쟁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베팅,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 담아서 균형을 맞추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 이걸로 귀결됩니다. 핵심 성장 동력으로 AI 관련 기술주를 일정 부분 가져가되 포트폴리오의 다른 한편에는 채권이나 리츠, 배당주 같은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비상금을 좀 준비한다거나 환율 변동 같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나올 기록 실적이나 경제 지표들을 마치 그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투자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좀 의미 있는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더 넓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그토록 강조된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이것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서 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산업 분야에는 미래에 어떤 파급 효과,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음번 거대한 기회는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는 의외의 곳에서 움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 그것 또한 매우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